NBA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첫 번째 경기 미러키 대 시카고의 경기부터 오늘 경기 수가 많지는 않은데 AC를 다 버렸기 때문에 한번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리즈는 3대1로 미러키가 지금 우위에 있고요. 뭐 체크메이트입니다. 요거 미러키가 잡으면은 시카고는 이제 탈락, 미러키는 2라운드 진출하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에는 잭라빈이 GTD로 나와 있는데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려가지고 출전이 어렵습니다. 카루소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 미들턴 이제 2차전에 빠졌지만 뭐 압도적인 사실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 두 팀 간의 전력 차나 뭐 상성적인 부분은 제가 그동안의 분석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게임이 안 됩니다. 둘이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시카고가 뭐 지금 뭐 잭라빈 빠진 거 뭐 둘째치고 그냥 풀로 나와도 미러키가, 그리고 뭐 경기력이 뭐 야투가 좀 안 터지고 해도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사이즈예요. 애초에 뭐 쿤보나 뭐 브룩 로페즈 이런 애들을 아예 막을 수가 없는 시카고의 라인업 로스터 구성이고, 뭐 드로잔이나 뭐 잭라빈이 빵빵 터지고 미러키가 엄청 안 터지면서 부상까지 겹쳐야지 시카고가 잡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2차전 때 아직도 뭐 좀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때 미러키 일반선 부러진 게 거의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거의 역배의 확률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그 더군다나 이제 크리스 미들턴이 빠지고 벤치에 이제 그레이스 날렌이 엄청나게 또 야투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차전 때나 뭐 3전 하나라도 좀 넣어주지, 그렇게 못하더니 2차전 때 뭐그 이후에 그냥 뭐 던지는 족족 들어가는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러키의 요 라인업, 뭐 브룩 로페즈나 바비 포르티스, 뭐 야니스까지 이렇게 빅 라인업을 이렇게 쓰는데 지금 시카고 아예 감당이 안 돼요. 골밑이 그냥 빵빵 뚫리고, 애초에 야니스 혼자만 또 막으려고 하면은 거의 시카고에 2명, 3명이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이 완전히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그때 뭐 킥아웃 패스나 이렇게 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픈이 나요. 사실 그레이스 날랜도 어쨌든 간에 손끝 감각이 좋은 거는 분명하지만 오픈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요 시리즈는 사실 뭐 승패 관련해서는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뭐 압살 사이즈고, 핸디캡은 어쨌든 접근하자면은 지금까지 미러키가 어쨌든 핸디캡에 있어서 조금은 마인을 하지 못했거든요. 1차전도 그랬었고 2차전은 패배를 했고 본정에서 2번 마인을 했고 이제 5차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미러키가 이렇게 압도적인 시리즈를, 물론 뭐 한 번 내주긴 했습니다만 가져가고 있음에도 한 번도 홈에서 마인을 하지 않았어요. 2번 다 홈에 마인을 못했었고, 오늘 해준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미러키의 마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뜩이나 뭐 답도 없는데 사실 라빈도 시리즈 내에서 그렇게 막 잘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라빈까지도 빠진 상황에서 이거는 뭐 답이 없다. 이렇게 마인슨 기준점에 쫄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보면 저는 언더. 시카고가 요거는 좀 무기력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리즈 이렇게 막바지에 와가지고, 오늘 애틀란타도 그렇고, 물론 애틀란타 경기에 버틀러가 빠졌기 때문에 좀 더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막판에 좀 비비는 모습을, 이렇게 마인을 쉽게 안 주는 모습은 분명 보여주고 있긴 해요. 큰 점수 차가 크게 많이 안 나고 덴버도 좀 비비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 경기 자체는 제 생각에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완전히 홈에서 2판 연속 기세가 꺾였던 시카고, 잭라빈까지 빠진 상황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 기준점에서 내에서 풀앤을 할 만큼 좀 저항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또 매치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홈관중 큰 점수차로 가볍게 좀 화려하게 이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스 대 덴버인데 일단은 골스 승을 보고요. 뭐 사실 덴버가 지난 경기 홈에서 이제 또 골스를 상대로 잡아냈죠. 홈에서 2연전 4대 0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어쨌든 뭐 요키치가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상태님 어서 오세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요키치가 잘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골스의 선수들이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에서 조던풀이 너무 못했고요.
디그린도 이제 파울아웃으로 중간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골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덴버가 간신히 뭐 야투감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었고 뭐 비비는 모습 정도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덴버 자체는 사실 요 경기랑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골스가 잡는다고는 보지만 완전히 뭐 묵사발내는 그림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뭐 크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핸디는 사실 프렘 보기에는 조금 쉽진 않아 보이고 막판에 또 퍼질 수가 있거든요. 덴버가 그러니까 중간까지 잘 비비다가 결국에 힘의 차이를 느끼고 막판에 퍼질 수가 있어서 핸디는 굳이 보면 골마 쪽을 일단은 보고요. 근데 어쨌든 패스를 하고 언오바 기준점이 226.5가 잡혔는데 요거 오바 봅니다. 요거 오바. 기본적으로 골스 조던풀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시리즈 전체적으로 스테판 커리가 상당히 좋은 야투감이나 여러가지 경기력을 뭐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물론 3점이 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클탐이 또 터져주고 있고 뭐 위긴스 같은 애들이 또 평타를 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나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제 디그린이 최근에는 좀 요키치한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파울도 많고 여러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덴버도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덴버 자체의 팀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어쨌든 뭐 애틀란타나 여러 팀들이 막판에 좀 비볐잖아요. 미네소타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그래도 비비는 흐름인 가운데 최소한의 득점을 뽑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 뭐 본스 아일랜드도 벤치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나 요키치, 에런 고든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몬테모리스도 야투가 좀 터졌었고 226.5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시리즈는 지금 계속해서 오바가 나오고 있고 골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110점 이상을 계속 뽑고 있고 덴버도 점점 이제 골스의 수비를 공략하고 사실 구조적으로 이게 어쨌든 골스 같은 경우 스몰 라인업이기 때문에 요키치를 못 막는 게 당연해요. 사실 디그린이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 핸디캡을 건드리기보단 저는 오바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으로 넘어가서 피오렌티나 대 우디네세 부상자 쪽을 먼저 보면은 미드필더 쪽에 이제 카스트로빌리가 빠지게 됐고요. 토레이라가 이번 경기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벤치 명단에는 분명히 들어갈 예정이고 선발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지금 세리 같은 경우 일정이 지금 빡빡해요. 3일 간격, 4일 간격으로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에 이제 카스토로빌리나 이제 토레이라 그리고 보나벤투라까지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 지금 결장자가 피오렌티나가 상당히 많았어요. 거의 뭐 주전 3명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던칸, 말레, 뭐 암라벳 이런 애들을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기용해 왔기 때문에 복귀한다면 바로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보나벤투라는 불투명입니다. 불투명 이 정도 사이즈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페레스가 이제 출전 정지로 최근에 상당히 좀 괜찮은 폼을 보여줬었는데 빠지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누이팅크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페레즈가 발이 좀 더 빠르고 하기 때문에 발빠른 피오렌티나의 공격진을 막기는 조금 불리해지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여기 추가로 공격진 베토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로베르토 페레라가 또 불투명입니다. 지난 2경기 연속으로 또 불투명에 떠 있었는데 지지난 경기는 아예 아웃이었나? 아무튼 복귀를 불투명 사이즈였으나 복귀하지 않았고 조금 지난 경기 사실 복귀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아껴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디네세 미드필더의 핵심 자원인 로베르토 페레라가 불투명에 지금 떠있는 모습이고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이 최근에 살레르니타나한테 2승을 선물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두 팀이 만났고 일단은 피오렌티나도 사실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 살레르니한테 지지난 경기 1대0으로 이제 홈에서 패배를 하고 지난 경기 이제 볼로냐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어쨌든 뭐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흐름을 끊긴 했습니다만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유벤투스한테도 패배를 했고 또 지난 경기 또 살레르니타나한테 2대1로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주전 미드필더진이 빠진 상황에서 미드필더진의 수비 커버가 좀 안 되기도 했고 솔직히 왜 그렇게 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벤투스전이야 뭐 그렇다 쳐요. 유벤투스전은 그냥 피오렌티나 거의 졸전을 했었던 경기고 아우 상태님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아요. 어제는 제가 텐션이 낮았던 게 그 ACL 경기를 몇 시간을 보니까 텐션이 좋을 수가 없었고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선수들이 안 뛰었어요. 살레르니 전에.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 실수로도 실점을 하고 뭐 조금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살레르니가 이제 중강 좀 뭐 박스 살짝 밖에 뭐 좋은 위치 자리에서 중거리 슛이나 이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었던 피오렌티나고 최근 어쨌든 공격진에서도 살짝 부진한 느낌이 있어요. 분명 이제 블라우비치가 빠진 상황에서 후반기에 피오렌티나의 득점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두 골이거든요. 홈에서 평균 홈에서. 근데 최근 경기 계속 한 골이에요. 계속 한 골. 그 정도로 이제 블라우비치 공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영입한 이코네 같은 애들이 뭐 얘를 중간에 이제 미드필더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유벤투스전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뭐 기용도 해보고 원래 측면 쪽인데 공미로도 써보고 했는데 영 폼이 안 좋습니다. 뭐 그런 모습이고 요 경기는 사실 라인업이 좀 중요하긴 해요. 피오렌티나도 어쨌든 토레이라의 출전 여부, 선발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도 지금 빡빡한 일정에서 주전 라인업을 어떻게 기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우디네세의 로테이션을 보면은 지금 돌려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살레르니 전에 사실 우디네세가 패배했던 거는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미드필더 쪽에. 뭐 마켄고나 아니면은 또 누구였지? 갑자기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왈라스 이런 주전 미드필더들을 투입을 하지 않고 뭐 어린 선수나 아니면은 그 좀 나이가 있는 선수 있거든요. 야얄라 뭐 그런 선수들을 투입했다가 살레르니한테 일격을 맞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볼로냐전에는 또 풀가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이후에 또 이제 3, 4일 후에 인터밀란하고의 경기가 있어 홈에서. 그러니까 어떤 제가 볼 때 둘 중에 한 경기 정도 로테에 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홈 경기인 인터밀란전 좀 그래도 인터밀란이 아무래도 우승 경쟁 중이다 보니까 뭐 외신이라든가 뭐 기타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주전들을 조금 더 많이 쓸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지난 경기에 있어도 좀 안 좋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좀 개선을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토레이라의 복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토레이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수비 쪽에서의 좀 정신을 차리고 경기를 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봅니다. 우디네세가 그리고 제가 뭐 써놓기도 했는데 리그 11경기 연속 실점이고 원정에서 클린시티가 단 3번밖에 없는데 다 강등권 팀들이에요. 강등권 팀들한테만 클린시트를 지금까지 기록을 했었고 오늘 경기도 실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토레이라까지 복귀한다면 수비적인 안정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피오렌티나 뭐 승을 봅니다. 두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토리노. 이 경기는 저는 배당이 일단 좀 많이 짜요. 일단 아탈란타 쪽이 메을레랑 뭐 페젤라, 일리치치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톨로이나 말리노브스키, 쿠프메이너스 이렇게 좀 불투명 자원인데 얘는 좀 뭐라 그러지? 그 장 트러블이 좀 있다고 뭐 해가지고 일단은 불투명에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출전 가능성 일단 높게 봅니다. 뭐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말리노브스키 복귀했기 때문에 후반에 교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톨로이 정도. 근데 뭐 톨로이 한 명 정도만 빠져 있다면 뭐 수비 라인 구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탈란타가. 근데 문제는 멜레랑 페젤라 양쪽 윙백 자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자파코스타나 하테보가 지금 갈려 나가고 있어요. 거의 계속 매경기 선발이고 특히나 아탈란타 같은 경우 최근에 일정이 상당히 빡빡했었거든요. 4월 3일 그러니까 4월 달에 계속 4일 3일 뭐 길면은 5일 간격의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경기 지금 선발로 뛰고 있어요. 뭐 4월 3일에 나폴리전 그리고 4일 후에 라이프치히 원정 그리고 3일 후에 사솔로 원정 그리고 4일 후에 라이프치히랑 홈경기 그리고 4일 후에 엘라스랑 홈경기 그리고 5일 후에 베네치아랑 원정 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 또 4일 후에 이게 어쨌든 사이드 쪽에 사실 자원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많이 뛰거든요. 같은 아탈란타 축구는 많이 이제 좀 양쪽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나 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쨌든 뭐 미드필더 쪽이나 이런 자원들이 좀 로테이션이 조금씩 돌아간 부분이나 아니면은 말리노브스키나 쿠프메이너스 같은 자원들이 그래도 복귀를 한다는 점, 이런 자원들이 그나마 긍정적인 지금 아탈란타고요.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자가 좀 많습니다. 벨로티, 포베가, 뭐 브레머 전부 다 핵심이에요. 전부 다 수비 핵심, 미드필더 핵심, 공격 핵심인데, 브레머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포베가나 벨로티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명단에도 안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 당장에 뭐 선발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아예 없고요. 뛴다면에 벤치 뭐 이런 느낌인데, 제 생각에 이게 배당이 아탈란타 쪽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이유는 브레머 때문이에요. 브레머 얘가 빠졌을 때 토리노가 전패해요. 실점은 뭐 전패니까 당연한 거고, 어쨌든 수비 쪽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사이즈여서 지금 그래서 아탈란타 쪽이 좀 빠지고, 사실 지금 유럽 대항전에 대한 의지가 충분하잖아요. 지난 경기 또 이기면서 반등을 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탈 배당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토리노 프렌을 보고요. 기본적으로 토리노는 일단 지난 경기 스페치아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여러 선수들이 조금 공격 자원이나 뭐 이런 자원들에서 로테이션, 미드필더 쪽에서도 약간의 뭐 로테이션이 있었고, 어쨌든 오늘 경기에 만드라고라나 프레 같은 미드필더 쪽 주전 자원들이 좀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드라고라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좀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선발로도 프레 같은 경우는 아마 벤치에 않거나 뭐 혹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사이즈로 일단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리노도 미드필더 쪽에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수비 쪽이 어쨌든 빠지는 부분이 좀, 만약에 브레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지면 확실히 좀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토리노에 있어서 아탈란타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를 좀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탈란타가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흐름이 안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원래 사실 그 뭐야, 가라앉는 배는 저는 찍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물론 지난 경기 베네치아전은 제가 승리 타임이라고 보고 저도 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토리노라는 잘 비비는 팀을 만났고, 어, 강한 압박을 가져갔을 때 아탈란타가 고전하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난 경기는 애초에 베네치아가 압박 강도나 압박의 레벨이 높지 않은 팀이고, 뭐 짜임새도 없고요. 그 밖에 뭐 엘라스나 라이프치, 사수올로, 뭐 나폴리 전부 다 압박에 강한 팀들인데, 이런 팀들 만나서 다 지거나 못 이겼던 그런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토리노 프렌 쪽을 보는데, 조금 불안한 점은 어쨌든 브레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독 간의 대결에서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에요. 이게 뭐 토리노 감독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 토리노 감독을 아마 원래 수석 코치인가 밑에 두고 있던 걸로 좀 알고 있고, 이 감독이 좀 처음에 우리로 따지면 사회생활을 초년기에 아마 꽂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을. 그래가지고 혹시 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고민은 있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상황이나 배당 메리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토리노를 찍어야 된다. 토리노 프렌 쪽을 저는 봅니다. 볼로냐 대 인터밀란이고요. 일단 볼로냐 쪽에 뭐 말씀드리면 수비 쪽에 다익스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미드필더 쪽에 쇼우텐이나 뭐 스크룹스키 골키퍼 정도가 이제 골키퍼나 미드필더 쪽 자원이 불투명해 떠 있는데, 제 생각에 나온다고 봅니다. 어쨌든 볼로냐 쪽에 긍정적인 점은 이제 메델이 복귀했어요. 이제 그 레드카드 출전 정지로 계속 빠져 있었는데 항소에 성공해가지고 수비 쪽에 메델이 복귀한다면 확실히 조금 더 경험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겠고, 추가로 공격 쪽에 아르나우토비치, 얘도 이제 지난 경기 옐로우 카드였네. 옐로우 카드 서스펜션이냐, 아무튼 그걸로 빠졌었는데 오늘 경기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에서 한 경기를 또 쉬고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좀 사실 인터밀란이 막 무조건 엄청 강승이다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좀 아니긴 해요. 볼로냐도 사실 최근에 잘 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유벤투스 상대로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캤었잖아요. 그런 모습이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 비달이나 아탈란타에서 데려온 고젠스가 오늘 경기에 빠지게 됐어요. 약간의 뭐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뭐 요 경기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인터밀란의 어떤 최근 경기력이나
그런 안정적인 부분, 특히나 공격 쪽에서의 어쨌든 인터밀란의 공격수들이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복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기회들을 잘 살려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보로냐가 간간히 인터밀란 상대로 잡아내긴 했었거든요. 물을 캐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거의 한 시즌에 뭐 더블을 내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최근 시즌에 한 번 정도 잡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데이터 자체가 기록을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이거를 반대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밀란의 최근 어쨌든 안정적인 경기력이나 앞선에서의 파괴력, 특히나 뭐 부상자들도 비달이나 고젠스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는 사이즈로 봅니다. 일반승 정도 보고 다만 핸디캡에서 마인을 건드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비아레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배당이 너무 짜요. 이거 선 넘었어요 지금. 1.2? 아니, 왜 이렇게 낮게 줬죠 리버풀 배당을? 1.3도 아니고 1.2를 주는 거는 좀 초반에 1.1대였잖아요. 저는 이때 든 생각이 배당이 좀 더 좋으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찍어볼까. 너무 똥배를 줬으니까 뭐 핸디캡으로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일단은 비아레알은 바이른 미넨이랑 유벤투스를 잡고 올라온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팀이 아니고 그 두 팀과의 경기에서 단순히 두 팀이 못해서 비아레알이 올라온 느낌이 아니라 비아레알이 잘해서 올라왔거든요. 유벤투스 원정에서는 무려 3대 0으로 이겼고 바이른 미넨 원정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캤어요. 근데 어쨌든 리버풀 같은 경우는 바이른 미넨이랑 약간 뭐 구성적으로 살짝 비슷하긴 해요. 측면 쪽을 많이 이용하고 뭐 측면 쪽에 이제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좋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비아레알이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쪽 이제 카푸에나 코클레 카푸에가 기본적으로 주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원보란치로 많이 좀 나왔던 비아레알인데 바이른 미넨이나 뭐 요런 경기에서 바이른 미넨전은 이 두 선수를 동시 출격시켰어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둘을 쓴다는 건 확실하게 이제 이 두 선수가 각각 장점이 다르거든요. 카푸에는 조금 더 피지컬한 느낌이고 좀 더 거칠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고 코클랭은 인터셉트나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패스를 잘라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둘을 쓰면서 이제 바이른 미넨의 공격도 상당히 잘 막았었고 단순히 이제 비아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뭐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마냥 수비만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유벤투스 원정에 3골을 넣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공격의 빈도수나 슈팅 숫자는 많이 가져가고 있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패스가 되는 팀이고 역습 위주로 좀 가져가다 보니까 공격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조금 위력적인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제 생각에는 비아레알 한 골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결장자 같은 경우 리버풀은 풀입니다. 피르미누 정도 불투명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비아레알은 알베르토 모레노 계속 장기 부상으로 수비 쪽에 빠져 있고 비아레알이 조금 걸리는 점은 얘가 불투명인 점이야. 공격 쪽에 비아레알이 어쨌든 전체적인 올 시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앞선에서 찬스를 좀 많이 놓치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핵심 공격수가 조금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저도 비아레알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승을 봅니다만 핸디캡에 있어서 저는 비아레알 프랜스 봅니다. 2.5 3골 차는 제가 볼 때 안 보여요. 거의 뭐 안 보이는 느낌이고 사실 저는 2대1 정도 예상합니다. 3.5 언더까지. 기본적으로 단단한 수비를 리버풀이 의외로 쉽게 좀 공략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 보이고 어쨌든 비아레알의 역습 같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리버풀이 좀 고전할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쨌든 제가 이거를 뭐 마인 쪽이나 뭐 그런 쪽을 좀 어렵게 보는 이유가 리버풀 일정이 너무 빡세요.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7경기를 뛰었어요. 25일 동안 7경기 4월 2일에 한 경기 5일 10일 13일 16일 19일 24일 그리고 27일 오늘
너무 빡빡한 좀 일정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체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뭐 봤고, BRL은 어쨌든 간에 BRL도 마찬가지로 좀 빡빡한 일정인 건 당연해요. BRL도 몇 경기야? 하나, 둘, 셋, 넷, 다, 한 경기 덜 했어요. 한 경기 BRL이. 리버풀보다 한 경기 덜 했는데, BRL은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렸어요. 리그 경기 때. 주전들 다 빼버리고. 그러면서 뭐 패배했던 경기들도 있고, 레반테전이 아마 그랬나? 레반테전에 그 주전 싹 다 빼고 막 빌바오전도 제 기억에 좀 많이 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로테이션을 진행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이 저는 좀 지금 일정적으로 봤을 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BRL은 가장 최근에 또 한 경기를 덜 한 거예요. 리버풀이 24일에 했잖아요. 리버풀은 이제 안 했어요. 그때 아니 BRL은 안 했어요. 그때 경기를 19일인가? 19일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 넘게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다 이게 됐을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거는 뭐 승이나 BRL 프렌 다 뭐 들어온다는 마인드긴 한데, 배당이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BRL 프렌 쪽을 조금 더 뭐 배당 메리트면서 보고요. 언더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언더도 괜찮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미. 어쨌든 간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